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배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전하 주변으로 어떤 전기적인 힘이 만들어질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넓은 방에 난로를 하나 피워놨습니다. 그러면 그 난로 주변으로 아마 따뜻한 기운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난로 근처에만 아주 따뜻하지 점차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뜻함은 덜해질 겁니다. 그때 이 난로의 따뜻함이 어떤 방향으로 되겠느냐? 바로 이 원형 상태로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여기 어떤 플러스 몇 쿨롱이라고 하는 Q 쿨롱이라고 하는 난로가 하나 있다라고 해보게 되면은 이 난로 주변엔 자, 요렇게 따뜻한 온도가 같은 온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또 같은 온도, 요만큼이 또 이렇게 같은 온도 해서 점점 밖으로 갈수록 그 세기는 약해지지만 넓이는 넓어지는 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전기로 왔을 때, 자, 이 전기가 만들어내는 이 공간, 전기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 운동장 할 때 그 장입니다. 혹은 전개, 혹은 줄여서 전장,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되냐, 혹은 전개의 세기가 얼마나 되냐, 또는 전장의 세기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말은 다 무엇이다?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난로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가까이 갈수록 그 세기는 세지겠죠. 뜨겁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멀리 가면은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기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기를 난로가 얼마나 세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잰 거랑 이 A점에서 잰 거랑 B점에서 잰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A지점이랑 B지점이랑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냐? 바로 거리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세기를 한번 보죠. 이 세기는 원래 자, 쿨롱의 법칙에서 F는 어떻게 됐습니까? 4파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Q1, Q2는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아니다. 한 놈의 세기가 얼마냐? 지금 여기서 하나만 열을 내보내는 거고 나머지는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Q2를 1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4파 입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자, Q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식 2-5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냐? 여기 포인트를 P라고 하게 되면은 P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R 제곱분의 Q라고 되어 있고 기호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볼트 퍼 메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m당 몇 볼트의 전기적인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위가 크다는 얘기는요, 이 전기적인 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위가 크다라는 얘기는 물로 따졌을 때 수위가 크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수위가 크면 수압이 커지고 수압이 크면은 물이 잘 흐르겠죠. 똑같습니다. 전위가 크면요, 전압이 커지게 되는 거고 전압이 커지게 되면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식 2-5에서 그 P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냈는데, 자, 근데 아쉽게도 자, 이 전기장의 세기로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단위를 물어보는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볼트 퍼 메타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7페이지 밑에 각각 나타내는 공간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책 같이 보시죠. 57페이지 밑에 1번, A번. 단독 정전할 때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이고요. B, 단독 부전할 때, 마이너스일 때는 끌어당기는 거. 그리고 정부전할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전할 때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주치는 구조가 되겠죠.
2에서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데 플러스가 더 클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더 많이 가고 그 다음 평행할 때도 나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특징을 나타내게 되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전기적인 힘이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전기장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 선 한 가닥을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가 전기력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닥은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기력 선을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자, 이 6가지 대표되는 성질 한번 이야기해보죠. 1번. 전기력 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자기력 선은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두 번째,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으로 해서 각각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 서로 이게 이렇게 뭉치지 않죠. 밀어내죠. 또 크로스되지 않죠. 서로 교차하지 않죠. 세 번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적인 방향과 일치한다. 가는 방향과 일치하게 되고요. 네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자,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등전이면 직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습니다. 자, 전기장이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바깥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갈 겁니다. 등전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전에 유명한 산이 계룡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룡산에 만약에 제가 딱 등산을 하려고 계룡산 입구에 가면은 이 스카프 같은 걸 많이 판다고요. 그렇죠? 스카프에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등고선. 자, 무엇이 같은 선이라고 하는 겁니까?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쪽을 A 구간이라고 하고 이쪽을 B 구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구간이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겁니까? 산을. B 구간이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고 A 구간이 더 급경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걸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등전 위면,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은 것끼리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다면은 그러면은 자, 이 전기력 선과 등전이면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직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직교한다. 줄여서 직각으로 교차한다라고 해서 직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5번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 전기력선이 많다는 얘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것. 그리고 전기력선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 별로 없다. 그거는 전기장의 세기가 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자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력선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기력선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요 양 끝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철사 같은 걸 대보면 가장 많이 달라붙죠. 못 같은 거, 그렇죠? 하지만 여기 중간에 몸통에는 달라붙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여기가 전기력선이 많으니까 전기장의 세기, 자기력이 더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밀도와 마찬가지입니다. 6번,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며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이것도 밑줄.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여기서 사실 조금 더 발전되게 되면 어떤 것까지 가냐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벼락을 맞을 때 밖에 벼락 친다.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차 안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는 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체. 둘러싸여 있게 되죠. 금속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전기장의 세기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발전되는 이론입니다. 자, 58페이지 그 중간에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력선의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게 그냥 대충 눈으로 보더라도 자, 이 면적은 똑같은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전기력 선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은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기력 선이 몇 가닥 없어요. 한 6가닥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우리가 전기력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밀도가 높은 거죠. 이 전기력 선이 밀도가 높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다? 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밀도가 높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죠. 가닥수가 몇 가닥인가를 세어보게 된다면 가닥수가 몇 가닥인가를 세어보게 된다면 가닥수가 많은 놈이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 여기에 어떤 전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Q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Q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Q1, 2. 자, 얘는 가닥 나온 게
20가닥이라고 한번 해보죠. 얘는 가닥 나온 게 100가닥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바로 이 오른쪽 놈이 더 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가닥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게 식이 어디 있냐? 58페이지의 맨 밑에 있습니다. S는 면적이고요. N은 뭐다? 가닥수입니다. 가닥수. 자, 그런데 아니, 한 페이지 넘기십시오. 59페이지. 문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아니 이게 우리 눈에 보이냐 이거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이 몇 쿨롱이냐 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에 어떻게 가닥수를 센다는 말입니까? 라고 해서 자 이제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우스한테 갔습니다. 가우스라는 사람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이 수학자가 여러 가지에서 업적을 많이 만듭니다. 뭐 통계학에서도 사실은 위대한 업적이 좀 있고요. 전기에서도 위대한 업적이 있지만 이 사람이 9살 때 대단한 일이 한번 벌어졌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십니까? 비화가 있는데 재밌는 비화죠. 여기 담임 선생님이 9살 때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이제 막 떠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애들 좀 다 개인적으로 일 좀 봐야 되는데 용무 좀 봐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떠드니까 시끄러워. 얘들아 니네 1부터 100까지 이 숫자를 한번 다 더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연락에 이제부터 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 더하기 2는 3이죠. 3에다 다시 더하기 3은 6, 더하기 4는 10. 그래서 이렇게 계속 1부터 계속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딱 선생님이 시키자마자 가우스가 딱 10분 만에 딱 손을 들죠. 선생님, 답은 5050입니다. 아니, 너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더니 가우스가 딱 얘기하죠. 이거 뭐 그렇게 더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가면은 98 더하기 99 더하기 이게 100일 텐데 1과 끝에 있는 100을 더하게 되면 이게 100일이요. 2와 99를 더하면 이게 100일이요. 3과 98을 더하게 되면 100일이니까 101일이 총 50번 반복되게 되니까 이거 5050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위대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록이 이 계산법이 하도 특이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죠. 지금도. 이게 9살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달라요, 우리가. 내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전기하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가우스님. 아니,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가닥수가 몇 가닥인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탁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가닥수는 이렇게 계산을 하자.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하자가 아니라 뭐 계산하는 거 모른다. 대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N은 가닥수는 어떤 전하가 있으면은 그 물질을 둘러싸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나오면 이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우리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제가 공기 중에 놨을 때 여기서 나오는 자기력선이랑 그 다음에 이걸 물에다가 담궜을 때, 기름에 담궜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 무엇을 이루냐의 물질에 의해서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제 몸무게는 예를 들어 한 75kg입니다만 제가 공기 중에 있을 때랑 우주에 갔을 때, 물에 있을 때는 저를 둘러싸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의 몸무게가 뭐다?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N은 자, Q 쿨롱의 전하가 무엇에 따라 다르다? 입실론. 유전율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둡니다. 이거는 이제 가닥수죠. 그런데 이거를 바로 가우스의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은 안 바뀌는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사실화가 된 거지만 이것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정리죠. 저 앞에는 오음의 법칙, 쿨롱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명확한 과학적 증명을 할 수 있었지만 이건 증명이 안 되니까 가우스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 문제. 가우스의 정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기 위한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우스의 정리는 무엇을 알기 위한 거다? 몇 가닥이냐? 그 가닥의 수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몇 가닥인지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10가닥인지 20가닥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궁금한 겁니까? 자, 그러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세냐, 얼마나 작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가우스의 정리가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라고 묻는다면 딱 답은 뭐예요?
전기장의 세기를 얼마나 아느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서 가우스의 정리가 그래서 N은 입실론분의 Q인데 이것이 만약에 진공중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됩니다. 진공, 공기라고 하면 여기 제로가 들어간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C2-8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밑에 전속과 전속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속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아니 도대체 그럼 실제로 1쿨롱에서는 몇 가닥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공기 중에서 입실론 제로 분의 Q라고 하게 되면은 8점 공기 중에서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쿨롱 하면은 어마어마한 가닥수예요. 어마어마한 몇백만 가닥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이 가닥 나오니까 그냥 1쿨롱에서 그냥 한 가닥 나온다고 하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선의 가닥수가 엄청 많은데 요거를 그냥 하나 묶어서 전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쌀 공깃밥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쌀 우리가 몇 톨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공깃밥 1인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밥 한 공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냥 이거를 싸그리 잡아서 전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속도 전기력선이랑 내내 마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9페이지 아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쭉쭉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60페이지 넘어가서 C2-10에는 자, 시계는 D하고 D가 뭐냐? 전속 밀도 D는 유전율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3번에 이제 전위라고 돼 있어서요. 전위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V는 E 곱하기 R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E는 볼트 퍼 메타이기 때문에 거리를 없애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그냥 볼트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60페이지는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나머지는 조금 여기 이후에는 시험 문제에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예상기출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 2, 3번이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어떤 거? 대전된 거는 내부의 전기장은 모두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 맞는 얘기고 4번에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의 평행이다가 아니라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은 수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2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2번에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압끼리는 반발한다? 아니죠. 같은 종류끼리가 반발하게 되죠. 그렇죠? 동종 간은 반발하고 이종 간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발하게 되는 것, 흡인하게 되는 거죠. 3번에 유전물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압 Q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뭐죠? 가우스의 정리죠. N은 어떻게 된다? 입실론 분의 Q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공 중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답은 뭐라고요? N은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4번 등전이면 전기력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직각으로 교차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가 답이 직각으로 교차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교한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답은 직교한다. 3번 5번에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2번에 전기력선은 도체의 내부에 존재한다? 안 한다?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6번 전기력선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음전하에서 출발하여 양전하에서 끝나는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하죠. 7번 전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이거는 뭡니까? 다 볼트 퍼 메타가 됩니다. 8번 도면과 같은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몇 볼트가 되겠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점이 하나 있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해서 자, 여기 P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Q점이 있죠. 1m 그 다음에 2m죠.
1m 떨어진 점, 그러니까 여기 Q점에서의 전위, 그 다음에 P점에서의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분의 Q입니다. 거리가 1분의 Q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9, 28, 180V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P점은요.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98 나누기 2 하니까 90V 되겠네요. 둘은 여기서는 180V, 여기서는 90V니까 둘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90V 차이가 나겠죠. 답은 2번 90V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장과 전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재밌죠, 그렇죠? 네. 자,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된 만큼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꾸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한 번에 이걸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공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